안녕하세요. 내일은 옵치왕입니다. 제가 더 포레스트를 하면서 알아낸 여러 가지 노하우와 팁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공략 시간입니다. 일단 더 포레스트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데서 주인공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 게임은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생존하는 기본적인 터전을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시착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깨어나면 비행기 안에 파밍할 것들이 있고 지금 주인공이 매우 배고픈 상태여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안에 있는 술도 챙겨주시고요. 일단 처음에 뭔지는 몰라도 다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먹을 게 있고요. 그래서 배를 채워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목마름 상태와 배고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빨간색 바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다 다르면 게임 오버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과 하늘색이 있는데 이것은 스태미너입니다. 그래서 스태미너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스튜어디스 위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 임시 도끼가 손에 쥐어지는데요. 이 도끼는 초반에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방향을 보시면 불시착한 시점이 아침이기 때문에 그림자 방향이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시착하시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이 서쪽 방향으로 쭉 달려나가시면 서쪽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서쪽 해안이 여러 가지로 생존하기에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서쪽 해안으로 먼저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달려가시기 전에 먼저 이 근처에 있는 승객들의 여행 가방을 파밍을 해주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밍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이 가방을 향해서 도끼를 내리치면 열리고 E 키를 누르시면은 그 아이템들을 주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파밍을 해주시고요. 그림자 방향으로 파악해둔 방향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더 포레스트는 맵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불시착하든지 서쪽으로 일단 계속 달려가시면 3분 이내로 해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저 멀리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쭉 달려온 결과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더 포레스트는 게임마다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위치가 랜덤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쪽 해안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 해안이 항상 이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변의 주변 경관을 살피시면 됩니다. 주변 경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게 트인 개활지일 경우에는 북쪽이고 그리고 좁은 해안일 경우에는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초반에 생존하기에는 북쪽보다 이쪽 남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식인종들이 순찰 지역이기 때문에 식인종들을 많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비교적 북쪽에 불시착했을 경우 남쪽으로 뛰어가는 중에 이렇게 중간에 텐트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텐트를 만나게 됐을 경우엔 가까이 가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키를 누르시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냄비가 있는데 이 냄비는 나중에 식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수액을 채취할 때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북쪽 해안에서 남쪽으로 달려나가다 보면 이렇게 바위 동굴, 바위 다리 같은 곳을 지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트가 있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초반에 생존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저 오른쪽으로 지금 요트가 보이죠?
그리고 저 요트는 게임의 단서를 캘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꼭 들려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남쪽 해안을 초반 정착 지역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식인종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닷가에 거북이가 살고 있어서 거북이 사냥이 쉽다는 점,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숲 지역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나무를 쉽게 채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FPS나 생존 게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요트가 있는 해안의 절벽 바로 아래에 정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더 포레스트 게임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정착했던 곳인데요. 식인종을 거의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 위쪽 요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은 나무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이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은 연못이 있어서 물도 조달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더 포레스트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이 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이곳으로 왔는데 물과 나무와 그리고 거북이가 있어서 아주 초반에 쉽게 게임을 풀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인벤토리 키에 I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방과 내 소지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책의 영어인 북의 B를 누르면 생존 가이드를 열 수가 있는데요. 이 생존 가이드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물이나 그리고 작은 정착용 도구들을 제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아무 자원이 없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인벤토리 키를 눌러서 술, 음료수, 그리고 스낵바가 있죠. 음료수를 하나 마셔주셔서 갈증을 해결하시고요. 스낵바를 먹어서 위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단 집이 있어야 게임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곧 밤이 되는데 첫날 밤은 어떠한 아이템이나 생존에 필요한 도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잠을 자셔야 됩니다. 나중에 게임에 익숙해지게 되면 밤에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손전등이나 불화살 같은 것이 생긴 나중 이야기고요. 초반에는 밤에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존 가이드 B키를 눌러서 생존 가이드를 여시고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탭 메뉴가 있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 탭이 집을 짓는 탭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초반에 필요한 집으로 소형 오두막을 추천드립니다. 임시 쉼터는 정말 쉽게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하룻밤만 자고 나면 임시 쉼터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고요. 소형 오두막은 통나무 13개만 있으면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공략할 수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통나무 집은 나중에 지어주시면 좋지만 통나무가 82개나 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낼 집으로 소형 오두막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책에서 소형 오두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반투명한 모양으로 오두막 모양이 나오고요. 이 앞에 인터페이스에 나와 있는 대로 R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돌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E키를 누르시면은 여기다 짓겠다는 블루프린트를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에 E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은 지어진 게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 자원을 가운데 표시된 이 자원만큼을 채워 넣으시면 이 건물이 완성이 되고, 이 반투명인 이 설계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자원이 없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자원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B키를 눌러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짓고 싶은 것들을 옆에 같이 세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 어떠한 것도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게임이 익숙해지시면은 여러 건물을 동시에 이렇게 설계하시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저는 지금 먹을 것을 말리는 건조대와 그리고 식수대를 계획을 해서 이곳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필요한 자원을 모으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급한 이 집을 지을 텐데요. 통나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나무들을 패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도끼를 얻게 되면 쉽게 팰 수 있는데 처음에 주어진 도끼로는 이렇게 좀 여러 번 패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나무가 넘어가면 바닥에 이렇게 통나무가 생깁니다. 이 통나무는 E키를 누르면 들을 수 있고 G키를 누르면 바닥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E키를 누르시면 들고, 그리고 통나무는 최대 2개까지 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참 힘이 세죠. 그래서 내 집터에 가서 가까이 가면 다시 E키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데 E키를 누르면 13개 중에 2개가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3개를 다 채우면 통나무 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통나무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노을이 지고 해가 다 져가는데요. 첫날에는 이런 스낵바를 먹으면서 버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이곳에 모닥불을 지피는 일인데요. 모닥불은 마찬가지로 B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요 왼쪽에 두 번째 탭 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지점을 보시면 이렇게 모닥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불은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토불은 통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짓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닥불 추천을 하고요. 나뭇잎과 나뭇가지 그리고 돌이 있으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 집 근처에 원하는 곳에 2키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나뭇가지와 돌과 나뭇잎이 필요한데요. 나뭇가지는 더 포레스트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필요하기도 한 그런 아이템이고요. 돌 역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바닥에서 쉽게 주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뭇가지와 돌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에서 쉽게 주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 키를 오랫동안 홀드 다운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라이터가 나와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콘이 나오는데 나뭇잎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C키를 누르시면은 불을 더 크게 지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과 모닥불 정도만 지어놔도 첫날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이 있으면은 파밍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곳에서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초코바나 아니면 음료수 캔이 나오니까요. 가능하면 많이 파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빨간색 바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위기를 느끼셔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고 할 땐 초반에 비행기에서 파밍한 이 약을 먹으시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밤이 돼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꼭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밖에서 요 Z키를 누르시면은 Z키를 누르고 계시면은 잠을 자게 됩니다. 설정상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밤 시간이 지나가고 아침에 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깨면은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밍한 아이템들 하나 드셔주셔도 되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해안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죠. 여기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거북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번 쳐야 됩니다. 한 번에 죽진 않아요.
이제 됐나요? 예. 그럼 이 키를 오래 누르고 계시면 처음에 도축을 해서 거북이 고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키를 누르시면 거북이 등껍질을, 거북이 목이다. 거북이 목은 버리시고요. 거북이 등껍질을 손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설계해뒀던 이 취수대, 예, 물을 모을 수 있는 것에 거북이 등껍질이 들어가요. 나뭇잎 3개와 거북이 등껍질 하나가 있으면 취수대가 마련되는데, 지금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한번 와야 되고요. 빗물을 거북이 등껍질에 담아두는 게 물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거북이 고기를 하나 얻었으니까 한번 구워 먹어볼까요? 2개가 얻어지네요. 예. 인벤토리에서 좌클릭을 하면 손에 들게 되고, 이것을 모닥불에 가까이 가져가면 C키를 누르라는 표시가 나오죠. C키를 누르면 하나, 그리고 하나 더 해서 2개를 굽게 됩니다.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게 다 구워지면은 취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먹는 모양의 아이콘과 2키 인터랙션이 나오고,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배가 고픈 상태인데 잘 됐네요. 2키를 홀드 다운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먹고 위장이 상당히 많이 차게 됩니다. 저렇게 매번 구워서 먹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 건조대인데요. 이 건조대는 음식 탭에 건조대 버튼이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건조대를 블루프린트 할 수 있고, 나뭇가지가 5개가 든다고 나오네요. 나뭇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널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잔가지 나무 이런 것들을 쳐주시면은 나뭇가지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2키를 눌러서 채우라는 표시가 나오고, 5개만 채우면 위치가 잘 안 맞네요. 5개만 채우면 이게 건조대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 건조대는 고기를 걸어놓고 말려서 먹을 수 있는데, 말려서 먹게 되면 따로 고기를 구울 필요가 없어서 매우 편합니다. 자, 거북이를 하나 더 사냥을 해줄게요. 불쌍하지만 초반엔 가장 만만한 게 거북이니까요. 그럼 건조대에 가까이 가시면 C키를 누르라는 표시가 나오고, C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곳에 고기를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는데, 마르는 시간은 굽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니까요. 마르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 빗물이 고이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식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냄비를 손에 들고 바닷물을 아무리 뜨려고 해봤자 바닷물은 떠지지가 않습니다. 바닷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설정이고요. 이쪽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살짝 올라가던 방향으로 그대로 가다 보면 작은 연못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 남쪽 해안을 최초 주거지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못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못에 가셔서 고개를 약간 숙이시면 C키로 인터랙션을 하시고, 그러면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이 떠집니다. 모닥불에 가서 2키를 누르셔서 불을 켜시고, 안 켜졌네요. 다시. 이거 먹는 게 아차차 다 타버린 고기를 먹고 있어요. 다시 2키를 오랫동안 눌러서 불을 켜시고, 그 다음에 C키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요. C키를 누르시면 이 냄비를 이 위에 얹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끓어서 끓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데요. 바람이 세게 부네요. 이렇게 인터랙션 2키가 나오면은 물이 다 끓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2키를 누르시면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갈증이 해결되고 냄비는 다시 수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번 물을 준비할 때마다 물을 끓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나중에 물주머니가 생기면은 여러 회 분량을 저장할 수 있어서 나눠서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가시면은 고기가 이제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2kg 인터랙션 하시면은 바로 먹으실 수가 있고요.
따로 구워서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우 편리하죠. 예, 여기까지 하시면 마실 물과 잠을 자고 저장할 집, 그리고 위장을 채울 수 있는 고기까지 준비가 돼서 초반에 정착하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면 거북이 등껍질에 물이 고여서 바로 마실 수 있어서 편리해지니까요. 이 물을 받아 놓는 식수대도 여러 개 설치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초반엔 이렇게 거북이를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식인종을 조심하면서 생존의 터전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